안녕하세요. 행꿈사에서 경매 마스터반을 담당하고 있는 윌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액으로 올해 투자할 만한 저평가 유망 지역에 대해서 다뤄 드렸는데요. 서울은 현재 모두 규제 지역에 속하죠. 그래서 대출 등 각종 규제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 중에서 저평가된 곳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 이유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LTV 70%, 그리고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평가된 유망지역을 찾아보면 소액으로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의 수혜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 중에서 이와 같이 크게 경기 남부에서는 용인시 기흥구부터 부천시까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위치 그리고 입지 설명 도와드렸고요. 경기 북부에서는 구리시부터 남양주시에 이어서 파주 운정 신도시까지 제가 주목해야 될 곳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이 서구와 연수구의 주요 지역을 여러분들이 잘 파보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간략히 알려드렸는데요. 이처럼 경기도 북부, 남부와 인천시로 나누어서 주요 지역을 좀 빠르게 개괄적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용인시 기흥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기 남부의 시흥시, 남양주시에 있는 다산신도시, 그리고 인천에서는 서구에 괜찮은 경매 물건이 있어서 해당 지역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물건의 가치와 권리 분석까지 해보겠습니다. 잘 쫓아오세요. 먼저 경기 남부 시흥시에서 주목해야 할 곳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흥시에서는 신안산선, 월판선, 그리고 서해선 역세권에 아직 가격 회복이 충분히 되지 않는 아파트에 주목하세요. 신안산선은 GTX와 월판선과 더불어 강력한 탑3 철도 노선으로 기대되고 있죠. 이유는 GTX, 월판선, 신안산선 모두 최고 속도가 시속 100km가 넘는 미래 교통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GTX와 신안산선의 최대 운행 속도는 각각 180km 그리고 110km입니다. 신안산선 운행 노선은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시흥시에서는 시흥시청, 시흥능곡, 매화, 그리고 목감의 신안산선이 정차하게 됩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한 곳인 여의도 접근성이 혁명적으로 개선이 돼요. 월곶 판교선, 일명 월판선은 GTX와 신안산선처럼 대심도를 통과해서 일반 지하철보다 훨씬 빠른 표정 속도를 내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였던 시흥시에서 우리나라 최대 첨단 IT 일자리가 있는 판교역까지 이동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시흥시 아파트 밀집지 주변에는 월곶역, 장곡역, 시흥시청역의 월판선이 28년 4월께 개통 예정입니다. 시흥시에서는 기존 철도 노선인 지하철 4호선 외에도 최근에 이 서해선이 뚫렸죠. 이 서해선은 안산시 원시역에서 고양시 일산역까지 운행되고 있어요. 2026년 3월에는 서화선 구간까지 노선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해선이 개통되면서 시흥 주요 지역에서 김포공항까지 약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게 돼서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김포공항 그리고 인근의 마곡 업무지구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시흥시에서는 특히 시흥시청역은 현재 서해선과 더불어 앞으로 신안산선과 월곶 판교선까지 개통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될 입지예요. 따라서 이 근처의 주변 인프라와 상품성이 괜찮은 아파트라면 수요가 더 발생할 것입니다. 시흥시청역 인근이 교통적인 면은 뛰어나지만 인근 단지들이 모두 구축이고 상권 등 인프라도 오래되었고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있는 반면에 시흥능곡역 인근은 준신축 그리고 신축 아파트 위주고요. 세대수도 훨씬 많기 때문에 인프라도 좋습니다. 마침 이 근처에 경매가 진행되는 꽤 괜찮은 아파트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52272번으로 능곡동에 위치한 현진 에버빌 국민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5억 4천만 원에서 한번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는 3억 7천만 원 정도네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열람해 보니 임차인도 없고 비고란에 명시된 내용이 없이 깨끗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입찰할 수 있는 쉬운 물건입니다.
즉 가치 파악만 잘해서 입찰가 산정이 중요한 물건인데요. 한번 어떤 가치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 물건은 2010년에 준공된 203세대의 전용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세대수가 적고 1군 브랜드가 아니라는 단점이 있지만 이런 애매한 점이 경매에서는 오히려 더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입지적 가치가 괜찮기 때문에 부족한 상품성을 상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해선 시흥 능곡역까지는 도보 5분 거리고요. 단지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와 도서관 그리고 공원도 있네요. 게다가 대형 상권도 도보권에 있어서 주변 생활 여건도 뛰어납니다. 서해산을 타면 김포공항까지 35분 만에 도착 가능하고요. 미래엔 신안산선도 개통이 될 텐데 그러면 여의도까지 20분 되면 출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매매 호가는 저층 5억부터 시작하며 소규모 단지다 보니까 실거래가 많이 없는데요. 마지막 거래가 25년 1월 5억 3,500만 원으로 2층 물건이네요. 당연히 대단지 아파트가 황금성이 뛰어나긴 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겠죠. 나홀로 소규모 세대 단지라면 피해야겠지만 해당 물건은 입지적 가치도 있고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라 택지 지구 안에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해당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 그리고 경쟁 입지에 있는 아파트 가격까지 분석하셔서 입찰가를 산정하시길 조언해드려요. 다음으로 제가 설명해드릴 지역은 인천시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서구에 있는 청라 신도시 그리고 7호선이 개통될 역세권 단지의 물건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청라 신도시는 2027년 지하철 7호선 연장 개통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 디지털 단지와 강남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27년 말에는 스타필드 청라도 오픈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도 더 좋아질 곳이 청라죠. 청라에서는 당연히 7호선이 개통될 역세권 주변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아파트 밀집지에서는 청라국제업무지역 그리고 청라시티타워역 마지막으로 커넬웨이역 인근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호선 역세권이 될 아파트 중에서 현재 제일풍경채 2차가 경매 진행 중인데요.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50056번으로 국민평수의 4층에 위치한 물건이네요. 감정가는 약 7억 원인데 한번 유찰되어 최저가는 4억 9,840만 원이고 2월 2일이 입찰 기일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비구란이 깨끗하여 그 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등기부를 보니 전세권 설정일이 말소 기준 권리인 대부업체의 근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후순위 전세권으로 배당과 상관없이 모두 소멸이 돼요. 따라서 이 권리 분석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건입니다. 그럼 청라 제일풍경채 2차의 입지와 상품적 가치 한번 살펴볼게요. 단지의 정식 명칭은 청라 제일풍경채 에듀앤파크 2차로 2017년에 준공된 1581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라서 세대당 주차 대수가 1.43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여유가 있는 아파트네요. 청남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단지고 중학교와 상권 그리고 청라호수공원까지 모두 도보로 접근 가능한 입지적 가치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무엇보다 본 물건에서 7호선이 개통될 커넬웨이역까지는 도보 약 6분 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철 이용도 매우 편리해집니다. 경매 물건과 동일한 타입인 113B의 매매 최저호가는 7억부터 시작되며 지난달에도 7억 초반에 3건이나 실거래가 되었네요. 현재 최저가가 5억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입찰 기일에는 낙찰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상품성에서부터 입지 가치까지 뛰어난 아파트이기 때문에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매란 특성상 대부분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은 분석을 잘 하셔서 낙찰을 받으시길 응원할게요. 단 낙찰을 위한 고가 입찰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 지역은 경기 북부입니다. 다산 신도시에서는 아무래도 8호선 역세권 주변을 주목하시는 게 좋겠죠. 다산 신도시는 최근 들어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역인데요. 다산 신도시는 경의중앙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다산 진건지구, 남쪽은 다산 지금지구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시세는 당연히 다산 진건지구가 높은데요. 그 이유는 규모도 더 크고 인프라도 더 잘 갖춰져 있는 데다가 8호선까지 개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산 지금지구도 미래에는 9호선이 개통되는 호재가 있고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도 있기 때문에 점점 격차를 좁혀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진건지구 9호선 개통이 100%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호재가 가격에 모두 선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란 점도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당분간은 8호선이 개통된 다산 진건지구가 좋은 것은 확실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땐 9호선이 개통되는 다산 지금지구도 가성비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촬영 시점인 오늘이 1월 10일인데요. 다산 신도시 경매 물건이 6개가 보입니다. 이 중에서는 입지와 상품성 면에서 볼 때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가 가장 좋고 2건이나 경매 진행 중입니다.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는 8호선 도보 이용이 가능한 약 1,500세대의 대단지 1군 브랜드 아파트죠. 최근까지 꾸준히 상승 중이나 아직 정고점 대비 약 16%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 여건은 충분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촬영 중인 내용이 행꿈사 TV로 1월 27일 송출 예정인데요.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 한 개 물건은 이미 입찰기일이 지난 시점이 될 것 같고 나머지 하나도 입찰 당일에 영상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찰 날짜가 2월 26일 예정인 다산 진건지구에 있는 다산 신안 인스빌 퍼스트 리버를 분석해 드릴게요.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71214번으로 국민평형의 7층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약 7억 9천만 원인데 1회 유찰 후 최저가는 5억 5천만 원밖에 되지 않네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임차인이 있지만 최선 순위 설정의 기준이 되는 근저당권보다 전입일이 느리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게다가 안타깝지만 배당 요구도 안 했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되지 않아서 배당받는 금액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현재 점유 중인 분이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명도 부분을 고려해서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권리 분석은 까다롭지 않은 사건입니다. 다산 인스빌 퍼스트 리버는 2019년에 준공된 800세대의 신축급 아파트입니다. 초품화는 아니지만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를 가로질러서 도보로 약 5분이면 초등학교에 갈 수 있고요. 바로 앞에는 대형 상가와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하네요. 현재 매매호가는 저층 물건이 7억 7천부터 시작되고 있네요. 실거래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최근 12월에는 한 달 동안 무려 6건이나 계약이 체결되었고 대부분 8억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물건은 7607동 3호 라인이어서 한강 조망이 나오는 물건은 아니지만 동강 간격이 넓어서 세대 간섭이 없고 학교가 가까운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상승을 꾸준히 했지만 매매 가격이 아직 정고점 대비 약 10%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9호선 개통으로 교통 여건이 앞으로 확충된다면 앞으로 가격 상승은 더 될 것으로 저는 전망해 봅니다. 신축급의 상품성도 좋고요. 거주 환경까지 꽤 괜찮기 때문에 9호선 호재까지 있어서 이 물건도 인기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명도 전략과 입찰가 산정을 잘 하셔서 좋은 가격에 낙찰 받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두 번째 시간 이용해서 2026년 소액투자 저평가 유망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행꿈사의 윌쌤이었습니다.